자, 10번 먼저 할게요. 최고참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3이랑 f의 9가 같다. 최고참 계수 1이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근데 봤는데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하고 9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추계 방정식을 알 수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지? 그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에 그쳐 3이 되죠. 그럼 간격이 6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조건을 보면 항상 이차함수의 대칭 축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fx는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인 거죠. x가 3일 때 최소. 해서 fx의 최소값은 f3이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에서 6 사이에 최대값, 최소값 차이는 4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면 1은 2칸, 2칸 왼쪽, 6은 3칸 오른쪽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에서 3 사이 거리보다 3에서 6 사이 거리가 좀 머니까 얘가 좀 더 높이, 얘를 좀 더 가까이 찍어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에서부터 여기 바닥 찍고 여기까지. 그래서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6까지면 요때가 최소가 되고 요때가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참수의 식을 쓰기를 x-3의 제곱 플러스 그냥 m이라고 적어놓자. 최고참 계수 1인 거니까. 그럼 최대값은 f6인 거고 최소값은 f3, m인 거니까. 그럼 여기다 6 대입하게 되면 여기 6 대입하면 6 빼기 3, 3의 제곱 여기가 9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그럼 두 놈의 차이는 9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그죠? 4가 아니고 9이다. 해서 이 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f0이 9보다 크면 f의 0 그러면 fx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f0 해봅시다. 0 집어넣으면 9 플러스 m이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이런 말이에요. f0이 미안 9보다 크면 f0이 9 플러스 m인데 얘가 9보다 크면 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9 날라가면 이 말인즉슨 m이 양수이면 이런 말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m이 누구였냐면 꼭지점의 y좌표였거든. 얘가 양수이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x축이 이렇게 해서 위에 붕 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값이 양수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 요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꼭지점 x좌표는 3 알아냈잖아요. y좌표 m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 참수의 식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m이다 이거지. 그럼 f0은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m 9 플러스 m이 되는데 얘가 9보다 크면 그랬어요. f0이 9보다 크면 그 말인즉슨 m이 양수면 이 말이야. 얘가 양수면.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참수가 이렇게 되니까 x축이랑 안 만난다 이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오른쪽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참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있고요. 지금 여기 a, b, c, y절편, x절편 두 개가 있습니다. 점 pa, b가 a서부터 b를 거쳐 c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이 어딘가에 지금 p가 있는데 이 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2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어쨌든 지금 a, b가 요 함수 위의 점인 거잖아. 요 이차 함수. 그럼 x에 a, y에 b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b는 a 제곱에 빼기 4a 더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인 거죠. 그럼 2a 더하기 b, 2a에 더하기 b 요 놈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2a에 b 자리에 요 놈 대입해서 더하기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3. 그럼 a 제곱에 빼기 2a 더하기 3이다. 가 되시는 거고, 그럼 a가 p의 지금 x좌표인 건데 여기 x좌표는 0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절편 두 개 찾아보면 1하고 3이 나오거든요. 1하고 3. 그럼 여기가 3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의 x좌표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입니다. 그럼 요 범위에서 요 이참수의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a대 이참수 아래로 볼록인 거고 꼭지점에 a좌표는 1인 거고, 그럼 0이면 왼쪽으로 한 칸만 가는 거고요. 3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가 되시겠다. 그럼 이제 a에 3 넣으면 최대가 되는 거고요. a에 1 넣으면 최소가 된다. 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a가 3일 때 최대값 여기다가 3 대입해서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9 빼기 6인가요? a가 1일 때 최소값 그래서 1 대입하면 2인가요?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제 둘 다 0 이상인 거고 2x 플러스 y가 6일 때 이놈의 최대 최소. 그럼 일단 제곱을 해서 루트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이놈의 제곱한 거. 그럼 제곱하면 루트가 풀려서 4x에 더하기 3이고 2y가 되고 2배 두 놈의 곱이 그 놈 안에 들어갈 거란 말인 거죠. 4x 더하기 3 곱하기 2y 이렇게 되는데, 그럼 2x 더하기 y가 6이면 양변에 2를 곱하면 4x 더하기 2y는 12. 그러니까 4x 더하기 2y는 12예요. 그럼 이 전체 값이 12 더하기 3? 여긴 숫자야. 15에 더하기 2의 루트 이렇게 쭉 들어가시는 거고, 그럼 요걸 x에 대한 이차함수꼴로 만들 거란 말이야. 이차함수꼴로. 그러면 y는 이 식에서 y는 6 빼기 2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y에다가 6 빼기 2x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4x 더하기 3 곱하기 y가 6 빼기 2x. 그럼 결국엔 근호 안에 얘가 최대일 때가 전체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일 때가 전체 숫자가 최소가 될 거란 말인 거지. 그럼 요 놈 바라볼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에 x 빼기 3에 4x에 더하기 3 전개하면 4x 제곱에 3x 빼기 12x 빼기 9x에 빼기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x의 범위는 0 이상이라고 했고요. 자, y가 6 빼기 2x인데 y의 값도 0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x는 3 이하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래서 0 이상 3 이하에서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거예요. 근데 최고창이 음수예요. 음수. 최고창이 음수니까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인 거고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에 비하면 8분의 9 숫자 계산이 조금 덜 올 수가 있겠네. 하고 0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0에서부터 쭉 x가 3까지 오면 이때가 최대 지점이고 이때가 최소 지점이라는 거지. 그럼 최대값부터 구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여기 계산이 쉬울 것 같아. 여기다 8분의 9 많이 쉽진 않네. 8분의 9 빼기 8분의 24에 여기다 8분의 9 대입하면 4 곱하면 2분의 9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5인가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약분 그래서 2분의 15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2분의 15, 2분의 15 2분의 15의 제곱 이게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3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그대로 빵이죠. 빵. 최소값은 3일 때인데 이때는 0이다 이거죠. 0일 때. 그래서 이 식 전체의 최대 라지엠이라고 하면 15에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안에 있는 최대가 지금 2분의 15의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 밖으로 그대로 나오죠. 얘가 2분의 15로 나와서 30 이거 최소는 최소가 0이야. 근호환이. 여기가 0 날아가니까 15가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린 지금 근호를 그대로 두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하니까 이거를 제곱했어요. 제곱. 저걸 제곱했단 말이야. 제곱했을 때 최대가 얘고 최소가 얘니까. 그럼 제곱하기 저놈의 최대는 여기다 루트 최소도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최대가 루트 30이고요. 최소가 루트 15다. 그래서 15 루트 2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루트 플러스 루트는 그대로 오프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세 변 위에 PQR이 있는데 6AP, 3BQ, ECR일 때 넓이의 최소값. 자, 일단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놈을 6, 3, 2의 최소 공배수 6으로 다 나눠요. 요로 나누면 약분돼서 AP 근데 1 적어 놓을게요. 그럼 얘는 2분의 BQ 약분돼서 3분의 CR.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얘는 지금 뭘 주는 거냐면 AP 대 BQ 대 CR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다 이런 말이에요. 1대 2대 3이다. AP, BQ, CR의 비율을 가르쳐 주는 거야. 비율. 자, 그럼 이제 AP, BQ, CR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니까 AP의 길이를 x라고 두면 그러면 BQ의 길이는 2x라고 둘 수 있고 그럼 CR의 길이는 3x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는 저 식을 보면 6, 3,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세 선분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다. 얘를 x로 두면 얘가 2x고 얘가 3x다. 그 다음에 이제 PQR의 넓이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건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빼서 얘를 간다는 거예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4죠. 빼기에 그러면 이 길이는 2 빼기 x잖아요. 원래 한 변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인데 저기를 x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밑변 높이가 나오고 2분의 1에 밑변 2x 높이가 2-x 빼기 요놈. 그럼 여기는 2 빼기 2x겠죠. 2 빼기 2x 2분의 1에 2 빼기 2x 곱하기 3x가 되시는 거고 다시 빼기에 그러면 요 길이는 2 빼기 3x 얘는 또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여기가 지금 수직 여기가 수직이잖아. 사다리꼴. 그래서 2분의 1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로 할 것이고 2분의 1의 아랫변 x 윗변 2 빼기 3x 더하면 2 빼기 2x가 되고 높이가 2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식을 정리해서.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이 약분하고 마이너스 2x 되고 더하기 x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도 2분의 1 얘 먼저 곱하게 되면 그죠? 약분돼서 1 빼기 x 1 빼기 x 곱하기 3x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3x 곱하기 1 빼기 x니까 빼기 3x 더하기 3x 제곱 하고 여기 약분하면 2x 빼기 2x에 빼기 정리하면 4x 제곱 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날라가고 마이너스 3x 상수항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꼭지점일 때 최소 꼭지점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b 8분의 3이 나오고 8분의 3을 대입을 하면 그대로 최소값이 나와요.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 종종 잘 나오거든요. 사실은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에서 이때 3분 길이의 비를 주는 건 눈치를 채셔야 되고 x, 2x, 3x라고 두고 PQR 넓이를 직접 공략한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정사각형에서 넓이 구할 수 있는 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사다리꼴을 뺀다 이거예요. 식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침착하게 정리해서 푼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워밍업이 됐어요. 앞에 이제 9번하고 11번이 남았습니다. 9번은 원래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된 경우도 꽤 많은데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 f의 마이너스 1은 7이고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의 함수의 값이 f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f의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입니다 이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 값이 최대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값이 7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표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f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얘가 최대값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니. f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최대값이다. 자, 이놈을 가지고 실수 t에 대해서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에서 x의 범위가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근데 gt의 최대값이 4일 때 f-5의 값을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x의 범위를 자를 건데 x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함수에서. 그럼 이차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니까 어디에서 최소가 될까요? 여기서 최소가 돼요.
그럼 x가 t일 때 이 함수값 ft가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아, 이거를 gt라고 하시겠다 이런 말이야. 일단 하얀색 이차함수의 형태. x의 범위 t부터 t 플러스까지 잘라.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요때가 최소값이잖아. 네, 그죠? x의 t 대입한 거, ft가 최소값. 그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이 말이야.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근데 t랑 t 플러스 2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잘리면 언제 최소예요? 여기가 최소죠, 여기. 그치? 그러니까 f의 t 플러스 2가 최소값이야. 이거를 gt라고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t에서 t 플러스 2가 딱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최소야.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그럼 이 중간 어디쯤에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t하고 t 플러스 2 한가운데에 얘가 딱 놓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t일 때가 최소고,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t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딱 균형 맞출 때 t의 값을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럼 이 간격이 지금 2잖아요. t 플러스 2부터 t까지. 그럼 여기 딱 가운데니까 요 간격이 1, 요 간격이 1 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3칸 왼쪽으로 가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란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t를 잡아 당기면 t 플러스 같이 잡아 당겨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딱 한 중간에 있다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 때가 딱 가운데고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렇게 범위가 바뀔 거란 말이지. 그래서 gt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ft를 쓰시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f의 t 플러스 1을 쓰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됐어요? 다시 fx의 형태는 아시겠죠? 그럼 x의 범위를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때가 최소네. 근데 이렇게 잘릴 수 있잖아. 그럼 이때가 최소네. 그죠? 그럼 gt는 ft일 수도 있고 gt는 f의 t 플러스 1일 수도 있다. 그럼 그 기준이 뭔데? 얘랑 한가운데 딱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t가 마이너스 2면, 그죠? 이놈이 이제 0 이렇게 돼가지고 딱 t부터 t 플러스 2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지, 범위가.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큰 t의 범위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범위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얘고, 최소가 ft, 그러니까 gt가 얘고, t가 마이너스 클 때 얘가 된다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gt라는 함수는 f의 t를 쓸 때도 있고 f의 t 플러스 1을 쓸 때도 있다. 언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렇단 말인 거예요. 그럼 fx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자리인데 그럼 마이너스 2는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요걸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ft에서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이제 요거는 여기서 다시 썼으니까 여기는 살짝 이제 지우고 여기가 지금 t축이에요. 우리가 지금 gt 그래프를 그리려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GT는 이 FT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된다고. 아, 얘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된다고.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럼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F의 T 플러스인데 이때 평행이동이 살짝 이용이 되는데 이 F의 그래프를 T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이쪽으로 두 칸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칸 간 지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잡고 딱 갖다 붙인단 말이지. 그냥 흰 건 FT 플러스 2는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되는 거예요. 이렇게. GT의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쪽 부분 갖다 쓰다가 그럼 마이너스 2 오른쪽에는 이게 FT고 F의 T 플러스 2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 이렇게 갖다 붙인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지. 이게 GT의 그래프고 그리고 봤더니 GT의 그래프가 이제 얘인데 얘라고 얘. 요상하게 생겼어. 가다가 푹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때가 GT는 최대잖아. 그래서 GT의 최대값이 4래. 여기가 4. 요놈의 최대값이 4.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여기가 4가 나옵니다. 이런 말. 사실은 여기는 fx 일부분이었잖아요. 그죠? fx 일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7이었고 됐나요? 가나 조건에 따라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거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함수값은 4가 나오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fx 최고창이 양수인 건 음수인 건 알겠는데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a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7. 꼭지점의 위치는 아니까 마이너스 1,7. 그러면 요 a를 요걸 이용해서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y가 4다.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1이니까 이렇게 되고 b가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해서 fx식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특히 동원고라 그래. 너는 학교가 이런 문제를 좋아해서. 자, f-1이 7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이 제일 크다 항상. 아, 최대값을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갖는구나. 근데 그 값이 7이구나. 이 fx에 대해서 이게 fx 그래프거든요. 지금 x의 범위를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의 이 fx의 최소 값을 gt라고 하겠다. 아무 때나 잡아 보는 거지. t가 여기서부터 여기면 그럼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고 최소니까 얘네 ft 이게 최소예요. 걔를 gt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t하고 t 플러스 2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이땐 최소가 얘잖아. 그치? 이때는 t 플러스 2 대입한 게 최소인데
자, 그럼 이제 요걸 생각하셔야지. t하고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을 딱 가운데 두고 좌우에 딱 대칭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 근데 얘가 딱 반 자를 거 아니야. 지금 대칭축이니까. 그럼 1이고 1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1자리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자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인 거지. 그럼 t가 마이너스면 딱 t랑 t 플러스 2가 딱 좌우 대칭이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이놈이고 t가 마이너스 클 땐 이놈이구나.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FT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 얘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으로 갖다 쓸 수도 있고. 그게 어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F의 그래프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지금 요걸 FT를 다시 그린 거야. 이거 여기 GT를 그려 먹으려고. 마이너스 2의 왼쪽엔 FT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이게 GT라고. FT가 그대로 GT가 된다고. 근데 이 오른쪽은 이게 FT잖아, 하얀 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0 되고, 그럼 요만큼을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여기 딱 갖다 붙겠지. 지금. 요 거리가 딱 2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거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지. 요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GT 그래프가 된다. 자, 이해하셨어요? 이때 그럼 GT는 요때가 제일 클 때잖아. 요때 최대값이 4랍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F로 다시 갖고 오면 F의 마이너스 2가 4라는 뜻이구만. 그래서 함수 fx의 식 꼭지점 알았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을 때 4입니다. 이용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인데 얘가 4예요. 그래서 a가 찾아졌다는 거지. 자, 정리되셨죠?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 9번이었습니다. 자, 힘들었어요. 이걸 첫 문제로 하면 이제 다들 그냥 안 볼까 봐 약간 뒤로 밀었고. 자, 11번입니다. 얘는 또 뭐냐? 요새 앞에 봐야지 책도 없는데 요거 하고 쉬었다 갈 거예요. 지금 y는 gt 그래프가 얘로 돼 있고, 이놈의 최소값을 ft라고 하자. 이것도 도대체 뭔 말이야? 그치? 이상한 거 그려주고 또 이상한 거 주고 최소값을. 그럼 gt를 그냥 어떤 숫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x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gt에, 그러니까는 그죠? x제곱에 빼기 gt인데 여기에 플러스 gt의 제곱이 있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빼기에 gt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gt의 제곱 더하기 2배 gt의 더하기를 이렇게 일단은 좀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하세요. 숫자로.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 x의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x의 이차함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는 x가 gt일 때, x가 얘일 때 최소값이 얘잖아, 얘.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을 ft라고 하자. 이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ft가 요놈이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근데 gt가 또 요상하게 생겼어, 그치? 요상하게. 여기까지 됐죠?
GT를 라지 X로 바꿔서 쓸게요. 바꿔서 써주면 지금 마이너스의 X제곱에 더하기 X의 플러스 1 이게 지금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차함수로 보이잖아. 그죠? 해서 이제 요놈은 위로 블록인 거고 라지 X가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인 거고 라지 X의 값이 1일 때 1 대입하면 뭐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다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F1과 F3이 같다? 그럼 F1이면 T에다가 1 대입한 거잖아. 1.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거 1. 그럼 G1의 값은 봤더니 0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0 되고 0 돼요. 그럼 F3이면 T에 3 대입한 거지 3? 3 대입하고 3? 3 대입해도 근데 뭐야 얘? 또 0이네. G1도 0, G3도 0.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GT를 라지 X라고 했는데 GT의 이 값은 사실은 함수값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2였다가 0이었다가 사실 함수값이 그냥 0하고 2, 그죠?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예요. 이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GT 함수값이 저 위에 큰 값이라든가 음수값이 없어요. 그래프가 지금 0, 1, 0, 2, 0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라지 X가 1이니까 0부터 딱 좌우 대칭 자리 있겠네요. 그죠?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이때가 되는 거고 이미 구해놨네. 1 대입해서 2가 된다는 거지. 가 되고 그럼 FT는 2를 만족하는 T의 개수는 3개다. 그럼 FT의 값이 2 된다라는 게 이 라지 X가 1 되는 거잖아. 1. 그죠? FT의 값이 2. 그럼 라지 X 얘가 1 되는 거. 이놈 1 돼야 돼. 1. 그럼 GT가 1 되는 T는 3군데냐? 여기에서 GT의 값은 1이고 여기에서도 GT의 값은 1이고 여기에서도 GT의 값이 1이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T는 3개다. 디귿도 맞아요. 기억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시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쉬는 시간 갖고 고차 방정식을 일단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가 0 되는 요거 찾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는 거죠. 는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 번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개념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의 합 a분의 c 세개곱 마이너스 a분의 d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작성이죠. 3개를 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에 두 개씩 곱의 합은 그대로 3개 곱에다가는 마이너스 해주시는 게 된다. 그럼 풀이 보니까 여러분 다 이제 요거를 할 줄 알더라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이놈의 전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보니까 마이너스에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고 근데 두 개씩 곱하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 3개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오는 거고 요거 전개할 줄 아니까 만들 수도 있겠다.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무조건 켤레근이에요. 켤레근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무조건 개수가 실수인데 이렇게 복소수 허수가 나오면 그 켤레 복소수가 바로 다른 한 근이 무조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고차 방정식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죠. x 세제곱 이퀄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제일 첫 번째 x에 오메가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저 녀석은 차수를 낮출 때 이용해요. 차수를 낮출 때 이용하는 거고, 근데 1 넘겨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1에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근 1도 가지고 여기에서 허근 오메가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대입한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걸로 많은 관계식들의 값을 구합니다. 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뭐 1 빼기 오메가 등등이 막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들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항상 켤레근이기 때문에 이놈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이 오메가 바란 말이야. 이렇게 근거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 a분의 c에서 1이고 해서 근거 계수의 관계 해서 이런 주론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얘는 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앉았니? 좀 아깝다. 하려면 얘를 하셔야 되지. 자, 봅시다.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이놈의 허근 늘 오메가라고 하면, 자 그러면 1번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겠죠?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기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이번엔 인수분해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는 0. 실근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요. 허근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역시 켤레근이기 때문에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 오메가 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번엔 얘하고 더하면 1이고 곱해도 1이고. 그래서 이제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 식들을 이용해 주시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x 세제곱 1의 허근이냐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 허근이냐 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평범한 방정식의 풀이에요. 해보면 1x 세제곱 1x 제곱 마이너스 6x 잠깐만 이건 뭐 조립제법 할 필요도 없네. 나 뭐 하고 있지? x로 묶으면 끝나죠. 얘는 x로 묶으면 x제곱에 더하기 x에 빼기 6. 얘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놈의 가장 작은 것을 알파, 큰 것을 베타. 그러면 1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5x 제곱에 5x에 마이너스 6. 자, 0 한 개 목적입니다. 일단 양수끼리 더해봤더니 11, 음수끼리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1.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다, 그치? 아니지. 1로 되는 거죠, 1로. 1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6, 6이 한 거고. 한 번 더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엔 1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운 좋게도 또 됐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놈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x 제곱 빼기 5x 더하기 6 하고 인수분해 끝났고요, 그죠? 이놈도 2하고 3 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쭉 찾아지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평범한 이제 유형들이니까 아이고 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데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랑 연계가 돼서 요런 이제 4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1차 전개하고 공통 부분 치환해서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되겠죠? 유형 3번은 자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이제 복 2차 방정식이라 그래서 4차, 2차 상수항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x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한다는데 그냥 치환 없이 바로 인수분해를 하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2차 방정식 하듯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4, 2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는 x 4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는 0이니까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복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놈도 있고 자 3번은 동일한 형태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이 아니고 여기를 잘 그치 완전 제곱식 제곱 차이꼴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6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6의 제곱이니까 6의 2배인 여기에 12의 x제곱 꼴이 있으면 좋거든. 플러스 12 x제곱 있어도 좋고 마이너스 12 x제곱 있어도 좋고 근데 뒤에 4제곱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x 4제곱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써주시고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는 어떤 식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앞에 놓으면 x제곱 빼기 6의 제곱이고 여긴 2x의 제곱 제곱 차닉 합차 x제곱에 더하기 2x의 빼기 6의 x제곱에 빼기 x의 빼기 6 온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는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x제곱에 더하기 2x의 빼기 6은 0 하나 하고 x제곱에 빼기 x의 빼기 6은 0 두 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두 양의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근데 인수분해가 유리수로 안 되잖아요. 근해 공식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7이고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양의 근 알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7 1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돼요. 근해 공식까지 다 써서 두 개를 더하기를 해야 되는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고 2에 루트 7 해서 제곱하면 답이 되시겠다. 어쨌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다. 복 2차식에 복 2차 방정식인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 놈도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도 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은 요거를 잘 갈라치기를 해서 완전 제곱식 빼기 1차의 제곱식 해서 제곱 찹차로 하는 겁니다. 4번도 동일하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5번은 여러분을 좀 당황케 했을 텐데 A가 B보다 큰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이 9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일단 인수분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제곱차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 a 빼기 b잖아요. 거기에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도 제곱, a 빼기 b도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상수항이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인데 여기의 개수가 얘가 나와야 돼, 얘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더하면, 그럼 원래 플러스 2ab 여기 마이너스 2ab 다음 빵 날라가잖아. 그치? 똑같이 마이너스 곱해서 날라가고. 그러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는 x 4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제곱, x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은 0이다 이거지. 그럼 x제곱하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 같으니까 x는 a 더하기 b거나 마이너스 걸로 a 더하기 b거나, 그럼 여기서 x는 a 빼기 b거나 마이너스 걸로 a 빼기 b거나 되겠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네근의 곱이 9다. 그럼 결국엔 네근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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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다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빼기 b의 제곱이고, 이거 다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놈이 9다 이거죠. 그럼 a, b는 자연수고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결국엔 여긴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이거밖에 없어. 자연수니까. 자연수.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a 빼기 b는 1. 그러면 a는 2, b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복 2차 방정식의 형태 중 인수분해 되는 놈이었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 마지막에도 이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게 자연수란 조건 이고 a가 크니까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얘가 1, 3, 3의 제곱이니까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좀 어려웠다. 자, 유형 4번입니다. 이게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인수분해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x제곱으로 나눈다. 인수분해에선 x제곱으로 묶어낸다 였고요. 2단계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한다. 그래서 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t를 구하고 x를 구한다는 거지. 요런 이제 순서대로 가는 놈이죠. 그래서 저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 물론 이제 되는 놈도 있어요. 가끔 시도를 해보면 되기는 하는 건데, 일단 그 시도부터 먼저 할까?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으로도 풀 수도 있기도 한데 되는 놈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지. 혹시나 얘도 허술한 점이 있을까? 약간의 기대를 걸고
1은 당연히 안 될 테니 마이너스 1을 해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제대로 상반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1단계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번엔 이렇게 되고 x제곱분의 1은 0. 2단계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되시는 거고 이 둘을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고 빼기는 0.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래서 t의 제곱에 빼기 3t의 빼기 3 그래서 1, 4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다 이거지. 이해가.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x 더하기 x분의 1 네가 마이너스 1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 네가 4다 이거야. 양변 x 곱하고 넘기면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은 0 x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1은 0이 되고 이렇게 총 4개 근이 나오는데 실근은요 물어봤고 여기는 허근이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놈이죠. 여기 실근이 나오고 근의 공식으로 해주시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x제곱으로 나눈다.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t를 구한 다음에 다시 x를 구한다. 요 유형들. 자, 유형 5번 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마이너스랑 알파 베타다.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방정식의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근을 알잖아요. 그럼 이걸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K를 먼저 찾는 거예요. 나의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웃어? 뭔가 웃겨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나 잘못 묻었나? 나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 거 아니죠? 네.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의 k 마이너스 1에 2의 k 플러스 1 빼기 0이다 이거지. 그러면 4k, 2k, 6k 해서 마이너스 12 그럼 2는 날아가네 그죠? 자 k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x의 세제곱에 k에 2 대입하면 x제곱인가요? 마이너스 3x 빼기는 0.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로 무조건 한 번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1하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요놈의 두근이라는 거지. 요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제곱의 합.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한 근을 주면 일단 대입해서 미지수 K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제법하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2번도 동일하고 3번도 비슷하고요. 3번도 여긴 지금 미지수가 A하고 B하고 두 개잖아요. 4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근을 두 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1 하나 대입하고 관계식 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관계식 또 하나 일단 그거 두 개 연립해서 A, B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 자,
자, 4번은 난이도 상짜리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거 이용하라 이거거든. 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입니다. 그럼 x의 알파를 대입한 거 a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b의 알파 제곱 더하기 c의 알파 더하기 d는 0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게 성립합니다. 이 뜻이. 다음 중 옳은 것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알파가 여기 근이다. 이걸 우리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알파에다가 이걸 대입했을 때 는 0 되는 게 맞아? 이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인 거지.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자, 일단 기억은 맞나요? 기억은 확실히 알겠어요? 보진이도? 그럼 니은은 맞나요? 모르겠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는 이놈이 이 방정식의 근이냐? 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보면은 사실은 그쵸? 여기 알파 대입한 거랑 똑같은 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니은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까지 돼요. 디귿은 맞나요? 아닌가요? 자,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d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c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b에 빼기 a는 0이다. 이게 0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성립하면 오케이 동그라미 칠 거고 이게 아니면 날아갈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곱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알파에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기억에서 는 0이다 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리을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그대로 이제 플러스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알파 세제곱을 곱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0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cx 제곱에 bx 더하기 a는요, 이놈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이놈의 근이 한 근이 알파일 때 이놈의 한 근은 얘가 된다는 거지. 얘가.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방정식에 다 됩니다. 이놈의 세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순서를 거꾸로 dx의 세제곱 cx의 제곱 bx의 더하기 a는 0, 그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나와요. 심지어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이런 성질들, 개수를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쓰면 근이 역수가 된다는 거지. 되겠죠? 그냥 오는 거지? 그죠? 오케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 듣는 걸로. 자, 이해되시죠? 윤서도 이해됐지? 나이도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중복된 근을 가질 때. 일단 한 번은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시고 중복된 근이 되려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나와야 되니까 1x 세제곱 0x 제곱 x의 개수가 2m 플러스 1 상수항이 마이너스 4m 빼기 10. 자, 일단 1은 안 될 것이고 개수의 총합이 0이 아니니까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m 플러스 2 실패했네요. 그죠? 운이 안 좋았네. 그럼 마이너스 2 그냥 2로 해볼까? 2, 1, 2, 2는 4 그럼 되겠네요. 그죠? 2m에 플러스 5니까 1을 곱하면 4m 플러스 1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4m 플러스 2m 이렇게 1단계고. 자, 그런데 중복된 근이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지. 여기 x는 2라는 게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x는 2라는 근을 가질 때 또는 요놈 자체가 중근을 가져서 판별식이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된다는 거지. 그죠? 이 3차 방정식에 x는 2라는 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요 2차 방정식도 x는 2를 근을 가져. 즉 x에 2 대입했을 때 는 0 될 때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m 플러스 5는 0. 그러면 2m은 2분의 얼마인가요? 8 더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13? 그치? 1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하나. 또는 자체적으로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 1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x제곱 더하기 2x니까 1 그러면 2m 플러스 5는 1 m이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한 번은 돼야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고백꼴로 나와야 되고 한 근이 보여야 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도 얘랑 똑같은 근을 가질 때 또는 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3이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유형들도 일단은 한 번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거기 만족하도록 찾아주는 거입니다. 유형 7번으로 가겠습니다. 맞다. 이번에 시험에도 요 비슷한 게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세근의 합이 3이고요. 두 개씩 곱의 합은 1이고요. 세 개 곱은 2예요. 그럼 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얘 곱하기 얘 빼기 얘죠. 3 곱하기 1 빼기 1. 이 곱셈 공식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좀 수월하게 잘 풀리고,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가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근이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놈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거란 말이야. 근데 쟤를 구하래? x에 뭐 대입하면 될까? 3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양변 x에 3 대입해서 3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날라가고 3 빼기 뭐 암산으로 되네요. 1. 이것도 가능하고 되나요?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전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처럼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대 감마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세 방법을 이제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항식, 인수분해, 그다음에 방정식의 근을 줄 때, 그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개할 때도 원래 x-알파, x-베타, x-감마의 전개일 때 쭈루룩 전개된 것처럼 x 대신 저렇게 숫자가 와서 전개를 이용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